이번 시간에는 덧셈, 뺄셈, 그리고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하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생각 열기 보겠습니다. 물 1000ml가 들어있는 물통에서 200ml를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을 4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 후 추가로 학생 1명에게 물을 100ml씩 더 주었습니다. 그럼 학생 1명에게 준 물의 양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구할 건 학생 1명에게 준 물의 양입니다. 처음 물통에 들어있던 물은 몇 밀리리터죠? 1000ml입니다. 다음 몇 밀리리터를 덜어줬나요? 200ml 덜어줬죠? 200ml 덜어주었습니다. 물을 몇 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까? 읽어보니까 학생 4명에게 나눠줬다고 하고 있죠? 4명. 추가로 학생 1명에게 물을 몇 밀리리터씩 줬죠? 추가로 학생 1명에게는 물을 100ml씩 주었습니다. 100ml. 학생 1명에게 준 물의 양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남은 물을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 남은 물을 4명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러면 나누어 준 물을 구할 수 있죠? 이 나누어 준 물을 구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더하기 추가로 100ml씩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구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면서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생 1명에게 준 물의 양을 구하는 방법을 잘 생각했죠? 그거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맨 처음 뭘 구한다 그랬습니까? 남은 물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통에 남은 물의 양은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1000ml에서 200ml를 빼야 합니다. 그래서 800ml가 됩니다. 이 남은 물은 얼마죠? 800이지요. 800을 학생 4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면 뭘로 구해야 될까요? 나누기로 구해야 합니다. 학생 1명에게 준 물의 양은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물 800을 학생 4명으로 나누어서 200ml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럼 추가로 물을 100ml씩 더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학생 1명에게 지금 현재 200ml 주고 있죠? 이거를 생각하면서 추가로 물을 100ml씩 준다면 학생 1명에게 준 물의 양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나누어 준 물의 양 200에다가 추가로 준 물의 양 100을 더해서 300ml가 됩니다. 이 문제를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문제에도 역시 식이 3가지가 나옵니다. 1000 빼기 200과 그리고 800 나누기 4 그리고 200 더하기 100이라는 3가지 식이 나옵니다. 이 3가지 식을 하나로 쓸 수는 없을까요?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에서 나온 이 3가지 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먼저 계산한 식입니다. 먼저 계산한 식은 어디에 놔야 될까요? 맞습니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기 위해 맨 앞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괄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세 식을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계산한 식은 1000 빼기 200이었지요. 이거를 구한 후 괄호를 치겠습니다. 먼저 계산하니까 이거를 다시 4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4명에게 나누어 준 후 그 값에다가 마지막으로 더하기 1을 했지요. 더하기 100을 했지요. 더하기 100. 이렇게 해서 구한 게 300이었습니다.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을 계산하는 순서를 잘 알면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계산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는 나눗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단, 괄호가 있을 땐 괄호 먼저 계산합니다. 즉, 괄호가 있을 때 괄호 먼저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계산 순서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괄호를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1000 빼기 200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 다음은 덧셈, 뺄셈, 나눗셈 있을 땐 나눗셈을 먼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누기 4를 합니다. 그 다음 더하기 100을 합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번엔 괄호가 있는 식과 괄호가 없는 식인 두 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배운 계산 순서 기억나나요?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 먼저, 괄호가 없으면 나눗셈 먼저. 괄호가 있을 땐 괄호가 먼저입니다. 그럼 계산 순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괄호가 없는 식입니다. 괄호가 없으면 뭐부터 한다 그랬죠? 예, 나눗셈 먼저 한다고 했죠? 그럼 나눗셈 먼저 하겠습니다. 200 나누기 4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덧셈과 뺄셈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합니다. 1000 빼기 그리고 더하기 100을 합니다. 괄호가 있을 경우에는 뭐부터 한다고 했죠? 예,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 먼저 한다 그랬죠? 자, 괄호가 있습니다. 그럼 1000 빼기 200 괄호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 나누기 4를 하고 더하기 100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괄호가 없는 것 200 나누기 4는 얼마죠? 예, 50이지요. 50을 1000에서 50을 빼면 얼마가 되죠? 예, 950이 됩니다. 950에 더하기 100을 하면 얼마가 되나요? 예, 1050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괄호가 없는 식은 1050이 답입니다. 괄호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예, 괄호가 있을 때는 먼저 1000에다가 200을 빼기 때문에 800이 됩니다. 800에서 4로 나누면 200이 되지요. 200에 다시 100을 더하면 300이 됩니다. 그래서 괄호가 있는 식은 300이 됩니다. 서로 같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계산한 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할 때 계산 순서에 따라서 잘 계산을 해야 합니다. 계산 순서 어떻게 된다고요? 괄호가 있을 땐 괄호 먼저, 괄호가 없을 땐 뭐부터 먼저? 나눗셈 먼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무리 문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문제, 식을 세우고 계산하시오. 이 마무리 문제를 풀 때는요, 식의 순서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뭐를 잘 생각해야 한다고요? 순서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걸 먼저 하는가? 한번 봅시다. 40에서 27 더하기 27과 15의 차를 4로 나눈 값을 뺀다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27과 15의 차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4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40에서 빼는 겁니다. 그럼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27과 15의 차를 뭘로 나눈다고요? 예, 괄호 치고 4로 나눕니다. 이 4로 나눈 값을 마지막 어떻게 한다고요? 40에서 뺍니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계산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4를 4로 나눈 목과 16을 2로 나눈 몫의 합이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그죠? 4를 4로 나눈 몫을 먼저 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예, 두 번째는 16을 2로 나눈 몫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이 두 가지를 합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4를 4로 나눈 목과 다음 16을 2로 나눈 몫의 뭐라고요? 합입니다. 자, 계산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